제가 특징적으로 종목들 약간 눈에 띄는 거 있어서 찾아왔어요. 예. 오늘 제가 중국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은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오늘 시장이 막판에 좀 홍콩 시장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상장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개장 전에 한 6%가량 올랐었는데요. 현재 보시면 8%대 급등을 이어가고 오. 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만 오르나? 하고 찾아봤더니 핀더더 볼게요. 핀더더도 8%가량 올라가면서 태무의 목이요. 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바이두도 마찬가지입니다. 7% 넘게 바이두 같은 경우도 올라가면서 중국 상장 관련된 종목들, 핀더더 12%까지 오르네요. 바이두가 약간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잠깐만요. 여러분 보셨어요 방금? 4% 오르다가 7%로 점프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퀀텀 점프를 지금 하고 있는 중국 상장. 다른 종목들 오르는데 이 종목만 덜 올라서 매수세가 또 가나 봅니다. 바이두 봤고요. 그리고 니오도 함께 오늘 중국에 상장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면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탄력을 받습니다. 니오가 8.9%, 14%.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보셨어요? 점프. 우와. 메뚜기 뛰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메뚜기 뛰기를 하네요. 니오가 13%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전기차,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샤오펑이 13.6%가 뛰어요. 루시드도 현재 여기 10% 뛴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갑자기 개장하고 나서 한 15분 되면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차트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지금 빠르게 퀀텀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딱 그때 매수세가 확 몰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급에 몰린 타이밍이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거의 10% 내외의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중국 관련주를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은데. 그럴 만한 게 지금 유가도 오르고요. 금도 오릅니다. 이거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 산다 그랬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하면 유가가 오르죠.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과 관련된 뉴스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마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며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존 트레이니엄 칩을 공동으로 설계해주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에서 그 관련한 칩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벨 실적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확실히 마벨이 인텔 시가총액을 지난주에 역전하면서 또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원래 과거에 인텔 같은 기업에서 너 이제 우리 기업 와서 CEO 해라 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막 우러러 보는 자리였으니까 가서 했을 수도 있는데, 마벨 CEO는 단칼에 이제 인텔 CEO 자리는 관심이 없고 마벨이 훨씬 뛰어난 기업이다, 뭐 그런 걸 계속해서 강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제 엔비디아, 마벨, 브로드컴, 이게 이 새로운 세계의 반도체 3대장 기업이 될 거고, 조금 과거에 뭔가 인텔이나 AMD는 조금 자리를 계속 잃어가는 게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인텔은 조금 솔직히 정말 쉽지 않다 볼 수 있겠고, 팻 갤싱어 CEO가 떠났다 보니까.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희망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엔비디아에 조금 우려로 되는 것 중 하나가 블랙벨 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블랙벨 서버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발열 관련한 결함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AI 시스템이 이제 진화할수록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설계가 관련해서 이제 서버를 만드는 것도 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엔비디아는 현재 자체 서버 제조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AMD는 올해 초에 ZT 시스템즈라는 서버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약간 그 과정을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블랙벨 서버가 계속해서 이런 좀 그 추락 과정에서 좀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AMD가 만약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조금 서버 완성도 높은 제품을 빨리빨리 내놓는다면은 조금 그 부분은 기대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가만히 놀고 있는 기업도 아니니까 확실히 AMD가 과거보다는 좀 쉽지 않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MD 주가가 오늘 이런 소식과 함께 투자 의견 하향도 좀 줄지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나 브로드컴 같은 새로운 이제 맞춤형 칩 플레이어들이 확실히 주가가 52주 신고가 내지는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좀 주목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든다라고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거 보면서도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뉴스가 잘잘합니다. 네, 큼직한 뉴스가 맞아요. 없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요. 잘잘하고 중국에 의지하는 장이다. 중국 예. 이슈에 의지하는 장이다라면서 유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가 상승폭을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화면 보시면 oil price rise as China move라고 써 있는데 역시나 중국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해외 IB들이 오펙의 원유 증산 연기에 2025년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브렌트유 기준인데 모건 스탠리가 이전에 66에서 68이었는데 70으로 잡았대요. 근데 이미 지금 7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만 생각을 했었는데 IB들에서 중국이 조금 더 큰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유가가 더 오르는 것 원래 같고요. 정치국 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뉴스는 이전에 저는 뉴스를 못 봤었어요. 저도 못 봤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하는지는 발표가 돼야 한다고.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회의라면 네. 원래 알려졌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뉴스를 몰랐다가 네. 뜬금없이 무슨 표현을 바꿨다 이러면서 네. 짜잔 이러는 거 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충격받을 만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만 $76 얘기할 뿐이고요. HSBC에서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지금 $70 정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선을 다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장이다라고 유가 시장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